저희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 내에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는 전자부품 내에 스마트 미디어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스마트 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차세대 음향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를 내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음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음향 기업 혹은 멀티미디어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난다, 아니면 어떤 미디어 신호가 출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기만 하면 괜찮다, 어떤 형 구색만 갖추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미디어 제품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품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 오디오가 그냥 아무 제품에 달려있는 카 오디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뭐 뱅앤올룹슨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뭐 BMW, JBL 이런 좋은 브랜드의 제품이 달리는 것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그 제품의 가격 차이보다 부가가치 차이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는 산미 스피커라든 국산 스피커가 들어갔을 때 그 가격과, 그리고 어떤 하만카돈이라고 하는 그 유수의 브랜드가 들어갔을 가격은 실제로는 들어가는 그 제품의 유닛에 들어간 단가는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품질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수십 배의 그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점점 더 크게 이슈가 된 이유는 이제 스마트 음향 기기라는 게 나왔는데요. 가장 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스마트 멀티미디어의 중심적인 기기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 디지털 오디오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시험은 분석하고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순수 음향 기기도 있고요. 인베디드 음향이라는 것은 어떤 부품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어떤 요즘에 입체 서라운드 음향이라든가, 그쵸? 음장 기술, 그리고 돌비 같은 그런 특수한 그런 기술들, 그리고 서비스는요, 어떤 네트워크나 우리 회사가 갖고 있던 특별한 미디어 서비스를 전송하려고 했을 때 네트워크 분산이라든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자기 손 안에서 가정이든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어떤 업장이든 굉장히 많은 멀티미디어 기기를 제어를 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어폰, 헤드폰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개인이 몇 개씩의 이어폰,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 이상 그런 고가형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런 산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 스피커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특히 홈 엔터테인먼트의 인터페이스, 음성인식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카카오 미니가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SKT에서 그 누구라고 하는 음성 비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아마존 에코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는데 사람이 거기다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음향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로써 명령을 내리고요, 스피커로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단순히 신호 처리 기술만 좋아서 아니면 알고리즘만 좋아서 스피커에서 이런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에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 자문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점점 더 사실은 이런 고성능 음향 측정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진 단계가 이렇게
이 단계, 지금 크게 뭐 사업 기획 단계, 1단계, 2단계, 네,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좀 공식적인 업무를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코라스라고 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라스는 저희 국가인증기구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공인 시험 기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분석하고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인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KSIC 60268이라고 하는 그 오디오 및 미디어 시스템들에 대한 그런 시험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격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그 자격 획득한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크는, 옆에 있는 이 코라스 마크는 우리 국가인증기구에서 공인시험기관이라는 걸 나타내는 마크고요. 이 옆에 있는 그 ILAC MRA라고 하는 마크는요, 이 코라스 마크에서 취득한 시험 성적서 혹은 시험 결과를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다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떤 수요처에 수출을 한다면, 이 마크가 있다면 미국에서 2번 검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전 세계에서 통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렸었고요.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앰프 성능 측정이 있습니다. 앰프라는 거는 뭐 디지털, 아날로그 앰프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DAC, ADC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디지털 장비는요, 그 디지털 신호는 그대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팅을 하고요. 또 거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을 합니다. 이거는 음성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인식은 사람의 목소리 파형의 아날로그 파형을 음향 센서가 받아서 디지털로 컨버팅 하는 겁니다. 이 컨버팅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 그쵸, 많은 노이즈가 입사되지 않고 순수한 그 음향 신호를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칩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 셋톱박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라든가 어떤 재생기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 칩셋에 관한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칩은 사실은 우리가 칩셋을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TI라든가 뭐 울프슨 같은 데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오든 아니면 뭐 직접 제작을 했던 우리가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성능이 나오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칩셋을 개발하는 도중에 이게 어떤 디지털적으로 신호 처리적으로 알고리즘을 잘 짜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입출력 됐을 때 품질을 평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시리얼 기반에 대한 칩셋 자체에서 보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돌비 기술이 음장이 적용된 셋톱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셋톱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 돌비 인증 기준 통과할 만한 품질을 갖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지 당연히 개발 중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개발 지원까지도 분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주요 측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신호 항목들인데 일부분만 저희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왜곡률, 그리고 상호 변조되는 왜곡, 신호대 잡음비, 뭐 노이즈 레벨이라든가, 그리고 뭐 출력, 그리고 이제 디지털 데이터라면은 우리 비트레이트, 샘플레이트, 클락이 정확하게 고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시험 사례들 예시를 했는데요. 여기는 방송용 다채널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대형 시설물에 간다면은 이런 수백 개의 우리 세미나 룸이 있다면 그 세미나 룸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다채널 분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배기도 이게 모든 채널에 동일하게 신호가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그런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건 이제 디지털 앰프입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아날로그 앰프보다 부피가 작고 전기 소모량이 적은 디지털 앰프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앰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요 칩셋은 그 채택을 해서 이제 외부에서 가져와서 장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완제품 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 보드의 성능을 측정하면서 원하는 수준 목표를 맞추는 거고요. 공유형 대출력 앰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력을 할 때 제품의 앰프 제품 성능은요. 일반 출력을 상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와트라든가 굉장히 작은 출력을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는데요. 대출력 공연용 이런 거는요. 뭐 1000와트, 2000와트, 10,000와트까지 뽑았을 때 과연 성능이 유지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 회사가 어떤 건물 시스템을 맡고 있어서 이 공연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된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소리를 크게 확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공연을 할 때 파워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품질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대출력 앰프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다채널 믹서라고 하는데 요즘 디지털 믹서가 해서 다 컴퓨터로만 제어를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는 믹서들도 고급 제품들은 존재를 해서 저희가 이것도 하고요. 홈시어터 시스템도 네, 보드 단위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DJ 믹싱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중소기업 혁신상까지 받았던 그런 제품인데요.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서 이런 기술이 잘 개발돼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게 음향 센서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마이크로폰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면 이 마이크는 다 똑같은 거라 특히 이런 거라든가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에 들어있는 마이크로폰이라든가 자, 사실은 그 내부적인 유닛은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업체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전기를 만든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 중에서 진짜 어떤 마이크를 써야 되는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 사와서 붙여봅니다. 단가를 싼 걸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사실은 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어떤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유닛을 가이드를 세워주고 그리고 품질을 관리를 해주고 어떤 목표 품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시험 분석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음성 인식 시스템입니다. 이건 점점 그게 커져서요, 수요가. 음성 인식 스피커 요즘에 많이 대기업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 인터폰, 그쵸? 아니면 이제 회사의 입출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실 음성 인식을 반영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하나고요. 자,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시험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유닛, 굉장히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멤스 마이크로폰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닛이라 굉장히 사진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 끝에 아주 작게 붙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건 우리 이어폰에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방송,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디지털 제품, 디지털 마이크로폰.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음성 인식기가 달려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직 다 신제품들은 이게 전부 다 비밀 사약이 돼 있어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여긴 없지만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어떤 제품 가이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향기술이라고 하면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사실 스피커를 많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럼 스피커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사각형의 그런 스피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슬림 스피커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TV에 들어가는 스피커. 그 스피커의 특징이 굉장히 얇죠. 그런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라우드 스피커라고 하는 일반 우리가 아는 스피커. 혼 스피커는요. 우리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긴 게 있죠. 그게 혼 스피커인데 이건 군용으로 주로 많이 군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초지향성 초음파 스피커는 어떤 거냐면요. 소리가 정면에서만 들립니다. 한 10도 정도만 밖으로 벗어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떤 지향성 스피커인데요. 이거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발자국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올라서면 거기서만 소리가 들리는 그런 스피커인데요. 이런 스피커는 이제 요즘에 어떤 거로 응용이 되냐면요. 도로교통 경단 같은 데서 보행 신호가 있을 때, 그쵸? 근데 스피커를 그냥 틀으면 굉장히 소음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기하는 그 지점에만 지금 파란불로 바뀌었으니까 건너고 몇 초 뒤에 이제 신호가 끝난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 인공지능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제 사실은 신호 처리에 그 인공지능에 굉장히 집중한 나머지 스피커의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입출력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데 저희가 그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몇 가지 시험 사례와 예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학교 같은 데 강의실에 있는 이런 강의용 스피커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개발 중에 하는 겁니다. 개발 중에 이제 이런 표준 함체라는 게 있는데요. 함체 이런 유닛을 측정을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초음파 스피커입니다. 초음파 스피커를 뜯어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마이크로 세라믹 셀이 있는데요. 이 세라믹 셀에서 초음파가 발생을 해서 도달한 지점의 직선 부분에서만 우리가 들리는 가청 주파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장 설치형 스피커 유닛은 여기도 있는데 이 천장에 어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천장에 설치된 유닛들도 사실은 이렇게 다 시험 검사를 해서 성능에 만족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면에서 잘 모르죠. 음향대포. 잠깐 시위 진압용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해군 같은 데서 백끼리 서로 군함과 군함끼리 음향 신호를 주고받기가 힘드니까 마치 대포처럼 쏴서 주고받는 용도로 개발을 했었고요. 아니면 군 휴전선 쪽에서 굉장히 멀리 소리를 보낼 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많이 하는 스마트폰 스피커. 스마트폰 스피커는 사실 상업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기당 뭐 출하량이 2억 대가 넘게 출하가 되면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간 스피커 소자가 보통 한 2개에서 7개까지 쓰여집니다. 제품마다 다른데 그럴 경우에는 이 스피커에 들어가는 출하량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대형 스피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단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가 이제 이어폰, 헤드폰 성능 측정입니다. 미디어 기기들이 다 개인화, 소형화가 됨에 따라서, 네, 이어폰, 헤드폰을 주로 사용합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스피커로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어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리는 이어폰과 헤드폰으로 듣는다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폭증하고 있거든요. 매년 10% 정도의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대부분의 음향 기기들이 이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클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거기서 진보가 돼서 나오는 게 무선이 위주가 될 거고요. 블루투스 기반의. 그리고 ANC라고 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우리 소음 감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 사례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BA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밸런스드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우리 이어폰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소형 스피커 유닛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시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ANC는 이거는 정말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무선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그 제품들의 배터리가 내장이 되고 DSP 칩셋이 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프로그램과 연산을 추가를 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산업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요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완전 무향실이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무향실 안에서 소리를 입사해서 이 제품이 얼마만큼 소음을 제어를 해주는가를 시험을 하고요. 이게 정확 몇 헤르츠 어느 지점에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이 제품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셋 측정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헤드셋은 사실은 어디에 쓰냐면 우리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신문 자료도 네, 뉴스로 나왔던 건데요. KT에서 이 상담사들의 목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리고 좀 더 음량을 확대한 그런 이제 헤드셋을 배급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KTCS 쪽에 그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이 시험 개발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헤드폰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뿐만 아니라 우리 소음 차단, 머플러라든가 귀마개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차단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평가라고 하는 건 이거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지금까지 앞에 있던 건 공학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성능 평가를 했다면 청취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일반인들 혹은 어떤 특정한 모 집단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소재라든가 아니면 음장, 코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주관적이니까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미디어 기술에 대한 주관적 청취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서 저희 센터가 주도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뭐 코덱, 가상 음질이라든가 U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 채널, 다채널을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음원 환경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하면 표준 환경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대기업 쪽에 저희가 기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사진 이제 시험 사례를 제가 예시를 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별도의 인력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원에 대한 혹은 이 음향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음향 엔지니어들 혹은 이 음향 기술, 미디어 기술 쪽에서 일하는 업계 종사자분들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요. 그 인력풀 안에서 저희가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 요청을 받을 때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청취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험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선별평가라고 해서 이 시험원들이 얼마만큼 잘 구분을 해낼 수 있는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왜곡률을 뭐 1%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험 집단들은 그런 식으로 먼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또 소음 진동이 굉장히 많은 이슈인데요. 소음 진동에 대한 평가 저희가 진행하는데 특히 전자제품,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청소기라든가 이런 선풍기 이런 것들이 소음이 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방향에서 얼마나 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지금 이제 저희가 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전기차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고속으로 달리지 않은 이상 엔진에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서 그 전까지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모터 소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치들이 움직이는 소리들, 이게 다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쌍용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음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런 소음 검사를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만 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그 회사들에서는 저희랑 같이 이런 부품 소음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 제품들, 예를 들어 하다못해 공유기도 가까이 대서 들어보면 고주파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다 유럽 쪽에서는 다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댑터 그리고 소음 진동도 비교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댑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각 지역들끼리는 무선으로 연결된 다음에 그 무선 신호를 다시 유선으로 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쓰는 어댑터의 노즐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몇 가지 시험 사례를 몇 가지 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은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장착될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건 어떤 모터냐면 여러분들 썬루프 있지 않습니까? 썬루프가 이게 모터에 떼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요. 썬루프에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썬루프는 엔진이 걸렸을 때 우웅 하고 열리는 소리가 잘 못 느끼는데 전기차에서 하면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수 있고 진동을 줄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고요. 이거는 우리 사이드 미러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미러도 이제 모터로 다 제어가 되는데요. 그것도 전기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제어를 하는 걸 하고요. 이건 이제 클러스터 스피커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차는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엔진 소리를. 하이브리드 차를 사셔서 처음에 저속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나는 소리는 모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건 조금 특수하게 만든 스피커인데요. 이런 엔진음을 모사하는 스피커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 순수 여기서부터는 R&D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유닛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쵸? 어떤 진동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발음체 유닛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인 어떤 개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클리펠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레이저를 사용해서 실제로 진동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저희가 레이저와 그리고 전류 센싱을 사용해서 그 어떤 내부적인 모델링을 거쳐서 세부적으로 항목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엑셀레이션 레벨과 사운드 프레셔 레벨 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소리로 변하는 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어떤 진동체가 그쵸? 이 빨간색 선처럼 진동을 했는데 실제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이 검은색 점선처럼 나옵니다. 이만큼 손실을 입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손실을 입었는가? 그러면은 운동이 한쪽 방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역운동이 분명히 발생해서 상쇄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 지점이 몇 테르츠 진동에서 발생을 했는가라는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모터라고 친다면 모터가 이 부분에서 많이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쵸? 상쇄된 폭이 크다면 그렇다면 그 진동 주기를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쇄 주파수를 피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피커를 이제 위주로 했는데요. 이렇게 진동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강체적으로 전 진동파에 다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네 조각이 나거나 반으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동부가 긁히게 되겠죠. 그러면 내구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그렇게 되면 금방 이렇게 기울여서 진동을 하면 금방 파손이 되고 맙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뭐가 많이 문제가 생기냐면 남미라든가 더운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면요. 이 잡아준 힘, 서스펜션이 설계가 조금 다르게 작동이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네, 그 경우는 이런 부분을 다시 설계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대출력 홈시어터를 만들어서 남미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엄청난 내구성 이슈가 발생을 해서 보니까 이 서스펜션 값이 달라져서 이게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조금만 소리를 올려도 옆으로 때리면서 스파크가 튀어서 이 안에 있는 그 코일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장비와 인프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한 시설 중에 하나가 완전 무형실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의 시설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런 대형, 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실이고요. 바닥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닥은 공중에 떠 있는 바닥입니다. 내부에도 여기 벽들과 동일하게 이 바닥에도 밑에 이런 앱서버라고 하는 흡음체들이 다 붙어 있어서요. 우리가 정확하게 실험하려고 하는 음향 신호 혹은 진동 신호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환경에 대한 기술 표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전원 품질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측정 장비들을 일부를 저희가 소개시켜줬는데 이게 이쪽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장비일 거예요. 이 BNK라든가 오디오 프리시즌 그리고 그라스 이런 데서 나오는 신호 분석기와 그리고 시뮬레이터들입니다. 이런 시뮬레이터들은 이건 사람 모양처럼 생겼죠. 이런 시뮬레이터들은 사람을 모사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차에 실리면 이제 자동차의 소음 진동이나 아니면 음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사운드 체크라고 하는 것도
그 라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좀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말고도 뭐 일반적인 계측 장비들이 몇 개 더 추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사실 신호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시험 장비들은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클리펠 장비를 설명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소음을 잰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가 통신 쪽도 기본적인 신호 장비들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하나 별첨으로 하면 녹음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어서요. 컨텐츠 쪽으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드라마 미생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에서 어떤 음향 기술을 지원을 해서 이런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음향 작업이 된 것들입니다. 네, 뭐 결론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상한 설명드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가 nssc.re.kr이라고 하는 저희 이런 음향 기술에 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 대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시면 어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저희랑 미팅을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